거예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네, 전화로 들어오신 분도 있으시고, 컴퓨터 연결하셔서 들으시는 분들은, 잠시만요, 제가. 네, 그리고 제가 진행함에 있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상단에 채트 박스가 있으세요. 그 채트 박스에서 그 궁금하신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트라도스 2017 기본 PPT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실제 트라도스를 실행시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비나는 대략 한 4, 50분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리를 들으시는 분은 괜찮은데 못 들으시는 분은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콜 유징 컴퓨터를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상단의 챗박스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지금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PPT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PPT에서 소개드릴 내용은 캣툴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장 점유율, 캣툴 중에서 시장 점유율이 80%인 트라도스는 무엇인지, 그리고 번역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법, 그 다음에 번역 메모리, 용어집, 그리고 그러한 자산들을 이용해서 번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캣툴이라는 것은 컴퓨터 어시스티드 트랜슬레이션의 그 이제 줄임말로서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번역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강점인 기술은 번역 메모리와 용어집인 거고요. 번역 메모리는 이제 소스와 번역된 문장, 그 쌍 문장을 다 저장한 데이터베이스로서 앞으로 나오는 번역이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문장들을 이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이터베이스인 거고, 용어집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프로젝트를 굉장히 여러 명의 번역사분이 번역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외주를 줄 때 있어서 용어집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한 용어가 계속 다른 용어로 번역이 되는 것을 방지해주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캣툴이라는 것은 먼저 개념적으로 보시면 기계 번역은 아닙니다. 기계 번역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사용자가 번역을 하고 그 번역된 내용들이 쌓이는 것이고, 그 쌓인 데이터베이스를 재사용하거나 또 그것을 이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캣툴이 없을 때는 굉장히 복잡하고 일관성이 없고, 그리고 유사한 번역이 발생하였을 때 그 유사한 내용들에서는 실제 번역할 내용이 많지가 않은데도 달라진 부분이라든지 업데이트된 부분들을 찾기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 프로세스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캣툴을 많이 도입을 하시고, 또 캣툴이 없을 때는 번역해야 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워드 같이 실제 워드 수가 몇 개인지 표시해 주는 건 괜찮은데,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이제 더 나아가서 PDF라든지 또는 브로셔 제작하실 때 사용하시는 인디자인 파일 같은 거는 워드 수 책정하기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번역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때 번역하는 HTML이나 XML 파일 같은 그런 파일 문서들에서는 워드수 추출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캣툴을 사용을 하는 게 사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실제 번역 작업을 하시는 실무 번역사분들께도 굉장히
효율성 있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 메모리라는 것을 통해서 품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고 번역 프로젝트의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해줄 수 있으며 만약에 향후에 고객사가 유사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그 유사한 매뉴얼 같은 게 생겼다고 했을 때 그 매뉴얼 이 향후 프로젝트에 있어서 기존에 번역했던 번역 메모리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용어집 마찬가지로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실 때 있어서 번역 품질과 일관성이 그 브랜드의 이미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고 일관적인 용어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작동 원리인데 이제 번역하고자 하는 파일들을 이제 트라도스라는 툴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 소스라고 하는 번역하고자 하는 스트링들이 추출이 되는 거고 저러한 스트링들을 통해서 이제 번역 메모리라든지 용어집을 통해서 번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번역이 이루어지고 번역을 용어집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실제 트라도스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동일한 파일 형태로 번역된 스트링들을 추출해내는 것, 그게 가장 최종적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라도스 2017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 아직 소리를 못 들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트라도스 2017을 실행시킨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트라도스에서 번역하고자 하는 파일들을 이제 불러와서 번역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단계를 가장 먼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샘플들이 제가 몇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그다음에 PDF라든지 뭐 HTML 이 정도 4개의 샘플을 가지고 번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번역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하신 후에 이제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이제 실제 번역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한 단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 새로운 위저드 창이 하나가 표시가 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음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름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오늘의 날짜 정도를 제가 적어줄 거고 그 다음에 번역되는 언어, 쌍 이렇게 제가 적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그룹쉐어 프로젝트라는 것은 이 프로젝트를 서버에 업로드를 해서 여러 명의 번역하시는 분들이 붙어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이 그룹쉐어 솔루션은 트라도스하고 별개로 판매가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한이라는 거 선택해 주시고 이 프로젝트를 언제까지 끝내야 되는지 설정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클릭하셔서 번역하고자 하는 소스 언어와 이제 번역하고자 하는 타겟 언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소스가 영어이고 이 번역해야 되는 요구사항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인 경우에는 다른 언어들을 같이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일본어, 영어에서 한국어 번역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가장 초반에 했던 번역하고자 하는 파일들을 가지고 온 그 리스트가 보여지는 거고 이 화면에서는 번역하고자 하는 파일들을 더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다음 버튼을 클릭해서 이제 번역 메모리라는 것을 추가하시는데 이제 번역 메모리는 제가 소스 문장을 가지고 트라도스 내부에서 번역을 진행하는데
그 다음에 번역이 끝나고 나면은 소스하고 번역 문장이 이 번역 메모리라는 것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번역함과 동시에 그 밑에서 일치하는 것들은 동일한 문장으로 다 채워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번역 메모리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성된 번역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번역 메모리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역 메모리는 한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개의 파일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번역 메모리를 만드셔도 되고, 만든 이후에는 기존에 번역했던 번역 메모리를 이 사용 버튼을 통해서 가지고 와서 참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용어집을 추가하시는 거고요. 용어집은 제가 간단하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만든 용어집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버튼을 클릭해서 실제 번역 프로젝트를 완료합니다. 자, 이제 번역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볼드체로 되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 번역하시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이 프로젝트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번역하고자 하는 파일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번역 프로젝트를 생성함과 동시에 이쪽에 보고서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보고서라는 것은 해당 파일에 얼마나 워드 수가 있고 반복되는 건 얼마나 되며 만약에 번역 메모리가 있다면 일치되는 거나 유사한 번역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이고요. 이 프로젝트를 전체로 봐서 워드 수를 측정하실 수도 있고 또는 각각의 파일별로 개별 파일별로 워드 수가 몇 개인지 책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견적이라든지 이제 언제까지 번역을 끝낼 수 있는지 그러한 데드라인까지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번역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번역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해서 번역 작업으로 열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 선택하신 후에 번역 작업으로 열기를 하시면 이제 각각의 파일에 들어있었던 스트링들을 하나의 에디터 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파일은 다른데 문장이 동일한 문장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한 번에 번역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파일들을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제가 간단하게 번역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버튼 누르시고 엔터 버튼을 누르시면 잠시만요. 이선율님이 지금 화면을 좀 공유를 꺼주시겠어요? 지금 네. 이렇게 지금 제가 번역을 하고 나서 한 문장을 컨트롤 엔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문장이 바로 번역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거고 그 저장된 번역 메모리는 앞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눈에 띄게 번역 메모리 활용을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이쪽 문장을 번역을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상단에는 용어집이 표시가 됩니다. 이 용어집은 제가 기존에 생성해 놓은 용어집이기 때문에 지금 소스에 있는 문장에 따라서 같이 용어들이 보여지는 거고요. 자, 이제 번역을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번역 진행하시고 컨트롤 버튼 누르시고 엔터 버튼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번역 메모리에 쌓였던 내용이 바로 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기능은 이 simple sentence라고 제가 번역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에서는 이 simple sentence가 간단한 문장이라는 것으로 기존에 번역했다는 것을 참조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활용해서 번역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한 단어만 입력을 했을 때도 용어집이나 번역 메모리에 들어있는 내용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컨트롤 엔터 버튼 눌러주시면 이 에디터 창에 있었던 동일한 문장에는 자동적으로 이 100% 일치라는 표시와 함께 에디터 창에 적용이 되는 거고, 지금 보시는 세 번째 문장은 제가 두 번째 문장을 번역한 거하고는 84% 일치가 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 달라진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번역 적용을 하시면 각각의 두 개의 문장은 새로운 번역 메모리의 유닛으로 등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번역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4번과 5번 문장 같이 컨텐츠는 다 동일한데 숫자만 다른 경우는 번역을 한 번만 진행을 해주시면 소스에 있는 숫자에 맞게 타겟에도 숫자가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번역의 속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과 8번 같은 문장도 컨텍스트는 거의 다 유사한데 몇 개의 단어들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단어들이 용어집에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번만 번역을 해주시면 됩니다. 번역을 진행하고 제가 컨트롤 엔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블루라는 단어가 용어집에 등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블루라는 단어가 소스에 있었기 때문에 파랑으로 변경해서 번역 결과에 뿌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문장만 더 번역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번과 12번 같은 문장은 동일하지만 서식이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 제가 번역을 완료하고 컨트롤 엔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문장은 동일하지만 서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치율이 100%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볼드체를 적용해야 되는 타겟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시고 매니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소스에 있었던 서식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볼드체뿐만 아니라 이탈릭이라든지 언더라인 같은 폰트도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컨트롤 엔터로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번역이 끝났다고 가정을 하시면 이 번역을 마치기 전에 이제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문장이 만약에 표 같은 게 있어서 굉장히 엔터 값이 문장이 번역함으로써 길어지게 되면은 줄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미리 보기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제 번역을 하실 때 타이핑 오류라든지 휴먼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휴먼 오류를 잡아줄 수 있는 기계 QA 이렇게 두 가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미리 보기 기능은 일단 이쪽에 보기 탭에 가신 후에 상단에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미리 보기 생성하기 클릭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번역한 내용이 워드상에서는 어떻게 보여질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보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만약에 레이아웃이 문제가 좀 되는 문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쪽에서 조금 더 번역을 짧게 만들다든지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QA라는 기능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QA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약간의 오류 사항들을 조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개만 지금 간단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계 QA로 검증할 것인지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프로젝트 설정 가시면 네 번째 검증 버튼 QA 검사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첫 번째 세그먼트 검증 가시면 번역을 했는데 번역이 누락된 문장들을 검사할 것인지에 대한 체크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 외에 일관성 오류라고 해서 소스는 동일하지만 번역된 문장이 다른 경우 검사를 할지 또는 문장 부호라고 해서 소스와 타겟이 동일한 부호로 끝나는지 그리고 여러 개의 공백, 여러 개의 점을 검사를 할지 그 다음에 괄호가 소스에 있는 경우는 괄호가 제대로 열고 닫혔는지 검사를 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검사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숫자 검사, 날짜, 시간 검사 그 다음에 이제 상표 기호라고 해서 만약에 소스 문장에 있는 어떠한 특수한 심볼이 타겟에 있는지 없는지 검사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용어 검증 검사라고 해서 용어집에 있는 내용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체크를 할지 말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QA 기능 설정을 마치고 F8 버튼을 눌러주시면 검사가 시작이 되고 검사 결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러 메시지들이 이렇게 상단에 표시가 되는데 에러 메시지를 클릭하시면 에러가 있는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숫자가 잘못 입력이 되었다는 에러 메시지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용어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든지 그리고 타겟 세그먼트를 편집하지 않고 바로 확정을 했다든지 또는 추가 공백이 있다든지 그리고 번역된 문장의 일관성에 오류가 있다든지 끝 문장의 부호가 다른 이러한 오류들을 다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번역의 품질이 굉장히 높으실 확률이 높을 수가 있지만 이러한 짜잘짜잘한 실수 때문에 번역의 퀄리티가 굉장히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기능을 이제 QA 기능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QA 기능을 사용해서 잘못된 내용들을 다 고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번역이 다 완료가 되었다고 가정하시면 이것을 다시 원래대로 내보내셔야 됩니다. 원래 워드 파일로. 그럴 때 하시는 기능은 일괄 처리 작업에서 파일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 파일을 내보낼 위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침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작업하고 있는 이 4개의 파일이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 안에 폴더 안에 동일한 파일들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진행했던 워드 파일을 잠깐 열어보면 번역한 내용은 그 워드 파일에 제대로 복사가 되어 있고 번역하지 않은 소스 그대로 스트링들은 소스 그대로 카피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첫 번째 이 HTML 파일에서도 제가 영국이라고 번역했던 단어가 그 주변 태그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번역이 된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린 게 실제 번역하시는 화면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 내용은 이제 특허 문서를 번역하실 때 얼마나 큰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좀 활용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 특허청에서 공개한 그런 특허 공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번역 메모리를 제가 하나 만들었고요. 이거하고 되게 무관하지만 동일한 업종의 특허 문서 4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문서하고 이 번역 메모리를 가지고 번역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때 얼마나 많은 일치율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동일한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PDF 파일들은 다 특허 관련 명세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공개된 명세서입니다. 이러한 명세서를 번역하실 때 있어서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글 파일이든 PDF 파일이든. 그래서 새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소스 언어가 한국어입니다.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이 되는 파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역 메모리를 제가 추가할 건데, 첫 번째 제가 보여드렸을 때는 번역 메모리를 생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어집도 있는데 용어집도 제가 마찬가지로 특허 관련된 용어집을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용어집을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용어집을 이용해서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집 역시 2개 이상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음 버튼을 쭉 눌러서 이쪽에 파일 사전 번역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을 퍼센트율로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100% 일치하는 것만 불러올지 아니면 70%까지 일치하는 것까지 불러올지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저는 70%로 선택하고 이제 마침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DF 파일에 있는 스트링들을 다 트라도스로 불러오는 작업이 첫 번째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PDF에서 가져온 스트링들하고 번역 메모리하고 비교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일치하고 이제 중복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거를 통해서 번역 메모리를 통해서 한 번 사전 번역을 했을 때도 결국에는 한 번 더 보시면서 다시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수정을 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집까지 다 첨부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시면 이게 얼마나 많은 일치율이 보여지고 이게 조그만한 데이터가 아니라 조그만 데이터를 많이 모아놓은 상태라면 얼마나 활용 가치가 높으신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프로젝트 생성이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닫기 버튼을 통해서 생성한 프로젝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새로운 파일을 넣었는데 번역 진행률이 이미 15% 이상이 된 파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어가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번역의 퀄리티는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다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다 번역 메모리 기존에 있었던 내용인 거고 그 외에 또 오른쪽 보시면 번역을 어떤 용어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그 수많은 용어들이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번역 메모리하고 일치되는 것은 없지만 만약에 이 구문 정도 되는 문장이 번역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내용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PDF 파일도 마찬가지로 미리 보기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PDF 번역을 하실 때도 이런 레이아웃을 생각하시면서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 메모리가 활용된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안내를 드릴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번역 메모리에는 없는데 분명히 어떤 부분들을 번역했었던 기억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해당 단어나 문장, 구 같은 것을 블록을 잡으시고 F3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블록 잡은 내용이 들어있는 번역 메모들이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문이나 구나 절 이런 것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번역 메모리 내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네, 일단 질문은 제가 이거 다 마저 끝내고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안내를 드릴 내용은 용어집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태까지 계속 용어집을 사용만 했었는데 용어집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어집을 생성하시기 전에 하나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사전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용어집이 보통 이제 엑셀로 관리가 많이들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좀 간단한 용어집입니다. 그래서 가장 상단 헤더 부분에는 어떤 언어인지 언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주고 각각의 언어에 맞는 그런 용어들을 다 작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사전으로 만들어진 엑셀 파일을 가지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앱을 하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시작 탭에 보시면 SDL 앱스토어로 이동하는 버튼이 있고요. 이 SDL 앱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저희 구글 플레이처럼 트라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들, 무료 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글로서리 컨버터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로서리 컨버터라는 무료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다운로드를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짧습니다. 이게 3메가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툴이고요. 저 툴을 다운로드 받고 이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글로서리 컨버터를 실행한 화면입니다. 굉장히 조그만 화면이 표시가 되셨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엑셀 파일을 드래그 드롭만 하시면 됩니다. 드래그 드롭만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용어집이 바로 생성이 되고요. 생성된 용어집을 열어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엑셀에서 있었던 용어들이 다 올라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만약에 엑셀에 언어쌍이 3개가 있었는데 하나의 언어쌍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용어 자체가 누락되는 게 아니고 해당 언어만 누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다 1대1 매칭이 되도록 엑셀 파일을 관리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용어집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고 생성된 용어집, 이 초록색 아이콘을 통해서 트라도스에서 불러와서 용어집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 내용이 이제 번역 메모리 관리이고요. 번역 메모리라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소스와 번역된 문장이 같이 들어있는 번역 메모리이고요. 그 번역 메모리는 이쪽에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번역 메모리를 불러오실 수가 있는 거고, 번역 메모리를 불러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소스와 이제 번역된 문장이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스와 번역 문장 나온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번역 메모리를 수정을 하셔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번역 메모리 안에 중복된 내용이 되게 많이 있으면은 이제 그 번역 메모리를 생성한 분이 아니라면 굉장히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검색하는 내용을 이제 중복 항목만 검색을 해주시면 중복되는 문장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러한 문장들은 상단에서 수정 및 삭제를 통해서 조금 더 번역 메모리를 깔끔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실 때는 워드처럼 뒤쪽에 수정 사항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해주시고 변경 내용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달라진 내용이 저장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변경 유닛을 이제 적용해 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작업했던 내용이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번역 프로젝트 생성을 해서 번역 작업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용어집 생성하고, 그리고 생성된 번역 메모리 관리하는 것까지에 대해서 굉장히 개략적인 기본 내용을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전달드린 내용 중에서 좀 생소하시거나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채트박스에 입력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소리를 연결을 안 하셔서 못 들으신 분들이 조금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제가 진행한 이 녹화 웨비나 영상을 저희 공식 홈페이지에 등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시 확인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챗박스에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SHI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다른 페일에서도 동시 번역된다고 질문 주셨는데, 다른 파일에서, 예, 예. 그 컨트롤 만약에 그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때 다른 파일들을 여러 개를 추가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 파일들을 한꺼번에 열어서 번역 작업을 하시는데 동일한 문장이 있으면 다른 문장 에디터 창에서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솔미님, 그 글로서리와 턴베이스는 용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글로서리라는 것은 이제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용어집을 뜻하는 거고요. 턴베이스라는 거는 저희 SDL에서 말하는 용어집이 턴베이스인 겁니다. 그래서 엑셀로 되어 있는 것도 글로서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턴베이스는 SDL에서 만든 그 멀티텀이라는 것에서 사용되는 파일들을 턴베이스라고 합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아, SHI님, 그게 번역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이미 컨펌된 번역들은 이제 동일한 문장을 수정한다고 해도 나머지 것들 다 바뀌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동우님, 어, 잠시만요. 지금 네, 그 우리말로 된 주소가 영어식으로 번역이 된 거는 사전에 이제 번역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번역 요율을 설정하는 방법이라는 거는 그 일치율을 설정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뭐 90%에서 80%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걸 뜻하신다면은 지금 이동우님 그 요율은 제가 설명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이건 업체별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요율은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업체별로 다 달라서요. 100% 일치하는 것도 이제 금액을 받는 업체도 있고요. 아닌 업체도 있기 때문에 요율은 제가 설명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임스님 용어집과 번역명의 차이점은요. 용어집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 쉽게 생각하시면 다국어로 구성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용어들이 사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일관성, 용어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한 거고 번역 메모리 같은 경우는 그 문장 전체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 전체가 새로 번역하는 문장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리고 조금 일치한다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그런 것까지 구별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SHI님 그 아예 에디터 상에서 글씨가 한 글자라도 적혀 있는 것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민님, 네, 2017 버전업 되면서 아도비의 그런 AI나 PSD 파일 지원되는 건 아직 없습니다. 네, 솔미님, 그 로그 파일은 엑셀로 추출이 가능하시고요. 보고서 택 가시면 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으세요. 이걸로 하시면 엑셀로 추출이 바로 되세요. 네, 엑셀로 추출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보시는 화면 그대로 엑셀로 나갑니다. 치성님, 제가 알기로 IDML 파일이 그 구현돼서 나오는 건 제가 지금 정확히 확답 못 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 미리 보기 가능합니다. IDML 파일.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지금 시간이 50분이 소요가 되어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제 트라도스 2017에 관한 질문이라든지 그 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SDL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저는 저희 대표번호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